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선 막바지로 이렇게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 당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그래도 대선 경선을 하다가 안 되면은 당에서도 쫓겨난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이런 일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가 무슨 바른정당 후보와 연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당의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 몇 명을 내보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상징적인 인물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선거에 이기려면 지게작대기라도 필요하다고 한 분이 그럼 저는 지게작대기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의 주류 세력들은 지게작대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선에 이기려고 나온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참에 이 당에 있던 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저기 나간 짐 싸가지고 나간 사람들하고 다시 손잡고 불러들여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도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고 있던 애들을 구박해가지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바다 이야기 수사 얘기하겠습니다. 전 이게 좀 오래돼서 사실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묻힐 사건이 아니에요. 2006년도예요. 제가 당시 대검의 이거 실무 담당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바다 이야기. 그때 이 도박으로 인한 빚이 6조 원, 개인이 게임장에 가서 빚진 게 6조 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검찰청에서 담당 강력 과장으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전국에 사행성 게임장이 10,000개였습니다. 10,000개. 그거 단속하면서 이 게임기를 만든 제조업체를 수사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상품권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다. 이거는 그냥 종이 상품권만 찍어내면은 어마어마한 수입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또 중수부장은 그 상품권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강력과 강력부에서 수사하려고 했는데 수사 못하게 하고 그거를 당시 중수부에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이 박영수, 이번에 특검 하신 분입니다. 가지고 가서는 수사 결과는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이 본래 대검 강력부 소속인데 우리는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하다가 수사 지휘권을 뺏긴 거예요. 중수부에. 그래서 당시에 그 강력부장이 경대수 검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저도 분개해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경대수 검사장이 너라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표를 내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컨대 바다 이야기 사건 수사 당시 저는 바다에 널려진 그 사행성 게임장 그 오물만 치우다가 골병만 들고 한 분은 사표 내고 나가고 저는 그 고생만 하고도 인사 불이익을
큰 인사 불이익을 입었었습니다. 우물만 치우고 바다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끝났었다. 이제 다시 제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 다 확실하게 재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공정한 나라로 가는 길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사건, 이 상품권 발행 비리에 당시의 정권 실세들이 굉장히 관여돼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무수했는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쉬쉬하고 어떻게든지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권이 넘어간 뒤에 이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때 정말 제대로 털 거는 털고 확실하게 밝힐 거는 밝혔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나온 김에 공약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온 사회가 지금 아주 멍들고 있습니다. 맨날 툭 하면 터져나오는 괴담. 세월호 무슨 해군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세월호 그래 인양했는데 거기 잠수함하고 충돌한 흔적이 과연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괴담이 과학보다도 위에 있고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 방지법, 지금 현재 독일에서도 입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 또 유포한 사람은 최고 600억 원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엄청나게 이걸 강화시키겠습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개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파멸시키는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들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위원회를 조직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포털이나 SNS사에서도 철저한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조사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국가 통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4만 불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